AB 최근에 열심히 뭐 기술 수출한다 그러고 정말 유명하죠.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레거시 제약회사들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약사 민지원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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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늘은요 이평화 약사님 모시고 약사님이시거든요. 우리 돈 얘기 좀 해보려고요. 약사님께서 돈 잘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해서 꼭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과거 이력이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29살에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셨고 몇십억을 버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예, 자산 몇십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럴 능력은 아니고요. 부자리 쓰면 몇십억 10억, 아니에요? 10몇억. 십몇억. 몇십과 아. 10몇억은 달라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순자산으로서 예, 그 정도를 달성했는데 제가 돈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그런 계기는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굉장한 사랑꾼이었다. 사랑꾼? 네, 사랑꾼이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풀어드릴게요. 결혼을 27살에 했습니다. 그리고 27살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네. 예, 대학원생일 때 저 같은 아들 딱 있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생활해서 그냥 결혼을 하면 그냥 사는 거냐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네, 현실을 직시하라. 예, 이러겠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이 결혼은 내가 성사시켜야겠다. 와이프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 그렇죠. 와. 그때 석사 시절 제 월급이 160만 원 정도였거든요. 석사 생활을 하면은 7시에 보통 퇴근을 해요. 네. 그럼 그 저녁 시간에 일단 노동 수입을 더 벌어야겠다. 네. 그 수입을 더 하기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약국 알바도 하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도 약국 알바를 해서 9 to 11 약국 알바를 했습니다. 아, 예, 네. 아침 14시간을 9시부터 예. 밤 11시까지. 예, 14시간을 일을 해서 수입을 일단 늘렸어요. 한 3,400까지 늘리고 당연하게도 지출은 막고 뭐 이런 뻔한 얘기는 안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그때는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약사잖아요. 아는 게 뭐 제약 바이오라고 얻는 정보라든가 알고 있는 게 그쪽이라서 당연하게도 제약 바이오 업계에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랑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회사를 투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과거 산업에서 이제 미래 산업이 되는 그런 산업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그런 산업군이 항상 그랬거든요. 때마침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 게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미약품 같은 회사가 과거에 이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허가특허 연계제도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개량 신약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R&D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기술 수출이라는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2016년, 17년도에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아직 수입 파이프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라는 이제 또 하나의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바이오시밀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역시 그 수익은 많아서 2020년, 2021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매출 1조를 그렇게 찍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처음으로 매출 1조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때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은 너무나도 진부하지만 매일 일정 수입에서 일정 금액을 그냥 꾸준히 매수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수만 하다가 주식 투자만 한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를 계속 지속하다가 2017년에서 2018년 정도 때 드디어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시밀러를 많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오르잖아요. 네. 제가 마침 그때 결혼을 했어요. 뭐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전량 매도를 하고 와이프가 번 돈, 내가 모은 돈 다 합쳐가지고 대출 껴서 이렇게 집을 샀습니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집을 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10분 정도는 틀어서 내보내야 녹물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구축 아파트 그런 거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때 이제 제약회사를 다녔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약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예측을 하지 말고 그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 투자를 했느냐 뭐 이런 것보다 내가 아는 산업에 투자를 했느냐 아는 산업에. 예, 아는 산업에 투자를 했어야 이 회사나 이 산업이 지금 성장
중인지 음. 그 마켓 쉐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 마켓 자체가 성장을 하고 그 산업에 있으면 성장할 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저는 높다. 그렇게 거시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찝어서 투자하면요 잃어요. 저도 항상 잃다가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2배, 3배, 뭐 300%, 400%라는 거 못 보셨죠? 대부분 못 봤을 텐데 그게 보여요. 이게 주식창에 300%, 400% 수익 금액이 1억이 가까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확 예. 올랐을 때 바로 팔아버리세요?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보통은 놔두고 자산의 변동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자산의 변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처음 살고 있는 녹슨 집에서 조금 그럴듯한 집으로 한번 갈아탔어요. 네,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갈아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추가적인 돈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주식을 매도를 했어요. 좀 미련 없이 매도를 했어요. 어차피 타이밍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매도하고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걸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추가 매수를 또 하면 되니까. 포인트 몇 가지만 정리를 하자면요. 네. 일단은 자산을 모으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측 연산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을 더하기로 늘려야 되고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지출을 빼기를 뭐 낮춰야 되고, 여기까지는 당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곱하기의 영역인데, 곱하기의 영역에서 투자를 저는 항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처럼 쌀 때는 오히려 투자를 외면하고, 제가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조회수만 봐도 알아요. 지금 투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지금이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떠나 있고. 그러면 제가 눈여겨볼 회사 몇 개만 그냥 네.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타이밍이란 건 저도 주가를 계속 안 봐요. 안 보지만 그 눈여겨보고 있다면은 그 회사가 분명히 성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일단 바이오 산업이 중요한 이유 살짝 설명해도 되죠? 요거 자료화면 쓸 수 있겠죠? 네. 원래 의약품이라는 게 과거에 전통 의약품 시장, 뭐 아스피린과 같은 뭐 그런 시장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블록버스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1990년대부터 해서 미국의 파이자라든가, 그리고 각자 자기 파이프라인에 그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네만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가 지나면서 그 특허가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네릭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발맞춰서 바이오 신약이 그때 등장해요. 이미 합성 신약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들은요, R&D에 투자해서 로슈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도 바이오 신약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체 의약품이나 뭐 이런 바이오 의약품들이 상당히 시장이 거대해집니다. 2010년 넘어서는요, 이제 30% 이상 그 시장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때 특허를 받았던 그 의약품들, 블록버스터들 바이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특허가 지금쯤부터 앞으로 계속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은 거대해져 있어요. 한 10조 정도. 아, 네. 네, 좀만 더 쓰면 와. 10조 정도. 누구나 자본만 있으면 누구나 제네릭이 되고요. 근데 바이오 의약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해서 독점 형태는 아니지만 과점 형태가 됩니다. 전 세계 시장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못할 줄 알았어요. 바이오시밀러를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 우리나라에도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 뭐 이런 데가 있고요. 셀트리온이랑 삼성 바이오 에피스 이런 회사들이 던진 작은 돌멩이거든요.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냐면요,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국내 바이오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 바이오라는 이 꿀 빠는 이 시장 자체는요, 어느 날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안에 바이오 에피스가 있습니다. 요런 데가 바이오시밀러로 시장에 도전을 했는데 나름 성공을 해요. 그러면은 에브비나 뭐 로슈 이런 데가 가만히 손 빨고 놀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개발을 해야 되겠죠. 최소 10년. 네. 예, 그러면은 개발을 외주 주게 되는 거예요. 개발을 외주 주게 되니까 이 후보 물질 발굴 쪽이 돈이 또 된 거예요. 누군가 던진 작은 돌에 새로운 시장의 기회가 생긴 거예요. ABL 바이오 최근에 열심히 뭐 기술 수출한다 그러고, 레보캠 바이오 정말 유명하죠. 참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한이나 한미 이런 레거시 제약회사들 굉장히 R&D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한미나 유한 자체가 후보 물질도 또 다른 바이오 벤처들에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이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술이거든요. 이걸 또 대신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완전 생산 쪽으로 쫙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셀트리온에서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외주 줄 때도 있어요. 음. 그 셀트리온도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공장 캐파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야죠. 판매가 되는데 생산을 못해서 못 팔면은 억울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또 아하. 큰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시장을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바이오 차세대 기술 중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중항체라는 기술이에요. 항체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두 개를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 이 두 개 붙이는 요게 기술이겠죠. 이게 어우, 플랫폼이고 네. 이런 플랫폼이 있다는 곳은 기술 수출을 도장 찍듯이 얘에 붙여서 팔고 그렇게 계속 기술 수출을 하다가 회사가 자본금을 쌓으면은 신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가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못한 게 많거든요. 네, 아무튼 투자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산업이 사실 이전보다 완전히 또 유망주이잖아요. 공부도 좀 하시면서 좀 안전하게 가시는 것도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